경매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어? 경매를 그렇죠. 잘하고 싶어? 맞아요. 일단 낙찰을 받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네. 낙찰을 받으라고 해서 아무거나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그렇죠. 투자는요. 뭐 하나 잘못 투자하면은 이거는 상속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25, 26년 여러분들을 정말 부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경매. 그렇죠? 경매. 그 경매에서 감히 본인 스스로 경매 천재 김태훈. 스스로는 아니고요. 아, 스스로 아니에요? 네, 저기 주변에서. 주변에서 해준 거였어요? 제가 아무렴 이렇게 스스로 막 그럴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평소에 원래 그렇게 그런 침착하신 분인데. 캐릭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나는 경매에 내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붙여준. 네, 몇 년 됐습니다. 네. 도대체 뭘 보고 뭔가 어떤 대박 사건이 있었나요? 경매 분야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이렇게 뭐 시장 흐름도 봐야 되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경매 그러면은 이제 법적인 네.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네. 뭐 판례라든지, 네. 뭐 특히 특수 물건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보고서 네. 정말 너무 잘한다. 와. 뭐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네. 항상 즉문즉답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셔라. 인간 경매 데이터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답변을 예. 바로바로 잘 해드리고 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뭐 경매 천재다. 뭐 이런 닉네임을. 그럼 저도 붙일까요? 데이터 천재? 그 이미 천재시니까 충분히 괜찮으시고. 이 경매 천재와 이 데이터 천재가 만나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이 지금 또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경매 시장하고 뭔가 이렇게 좀 묶어서 이야기할 만한 또 이슈가 좀 있나요? 경매 어때요? 쪽에도 많은 부분이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 저도 네. 당일날 그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서 네. 글을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네. 정권이 바뀌면서 나온 부동산 대책들은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정말 그렇게 막 정리를 해서 막 브리핑을 하고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된 110 대책은 네. 좀 검토할 필요가 좀 있고 또 아. 그걸로 인해서 네. 우리가 이제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는 뭐 투자라든지 특히 그런 것들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궁금하네요. 우리 새벽하늘님도 경매 투자를 매년 해오셨죠? 그렇죠. 이제 경매 베이스로 네. 이제 투자를 하고 네. 저도 막 좋은 장의 지역들은 막 이렇게 시간이 급한 애들 있잖아요. 정말 이 좋은 타이밍 그런 것들은 가서 매입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죠. 베이스는 경매. 왜냐면 내가 싸게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굳이 안 쓸 이유는 없고 맞아요. 하지만 네. 당장 또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뭐 이거 들고 갈 시간보다 그냥 가서 네. 매입을 하는 뭐 이제 그런 방법도 활용을 했죠. 네, 저도 올 24년은 저는 부동산 빅데이터는 제가 자신이 있는데 제가 경매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 줄을 제가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어. 그래서 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새벽 하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좀 경매에 이렇게 한번 같이 제가 그 고수가 되는 날까지 충분하게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 대책과 연관 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어떤 또 묘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번 그 110 대책의 핵심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 빨리빨리 진행되게 해줄게.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파트는 좀 그런데 아파트 외 주택들은 새로 지은 것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빌라를 겨냥을 한 것 같아요. 워낙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에 대한 어떤 아파트도 그렇지만 특히 빌라는 뭐 지금 착공 자체가 거의 뭐 안 되고 있으니까 그쵸. 기존 시장도 죽쓰고 있으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그 대한민국에서 그 주거 형태의 비중이 아파트는 전국적으로도 채 7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0% 남짓 정도밖에 안 돼요. 비중 자체가. 서울은 그거보다 더 낮고. 그럼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뭐
다가구라든지 이제 빌라의 형태가 이제 주를 이뤄서 이 주거 형태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아파트 외에 어떤 주거 형태가 공급이 안 되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이게 딱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또 문제가 생기죠. 이게 부적 현상이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시적절한 어떤 대책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도 좀 숨통을 좀 트여주면서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빌라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시기에 또 빌라를 공략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빌라는 이제 가격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경매. 경매. 그렇지. 싸게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투자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손해를 볼 수 없는, 손해를 보기 힘든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예 이겨놓고 싸우는 이제 그러한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잘 모르지만 또 빌라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얘가 또 잘 되면은 될 수 있다. 재개발이 혹시라도 된다라면은 그럼 이게 또 초대박이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도 재개발을 하려면은 부셔야 되잖아요. 부셔야죠. 일단 부셔야 돼.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다 주변으로 가거든요. 그 멸실된 주변으로 가죠. 다 주변으로 가는데 이제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빌라라면은 최소한 뭐 전셋값 정도는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걸 넘어서 이제 매매가도 뭐 큰 폭으로까지 기대하기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빌라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뭐 빌라는 전세가 끝났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한번 데이터를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자, 여기 이제 유형별 실거래로 가가지고 여기서 연립 다세대를 갈 거고요. 여기서 매매가 아니라 전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만 봐도 요게 기간을 제가 전체 기간으로 바꿀 거고요. 자, 이것만 봐도 어때요? 빌라 거래량이 별로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빌라 전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어떤 그런 게 없네요. 전혀 그런 거. 요거는 이제 12월 달이고 12월 달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으니까 그렇죠. 요건 1월 달이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뺀다라면은 사실은 빌라 전세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데이터. 저도 지금 요거를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전세에 대한 수요는 그리고 이제 저는 물건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빌라에 대한 것도 이제 가끔씩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실거래 현황들을 보면은 매매는 정말로 죽었어요. 하지만 맞아요. 전세는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데이터로 보니까 왜냐면 지금 11월, 12월은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역전세 문제 나오고 그때가 한참 이때가 부동산 시장 안 좋았던 21년 말 23년 초거든요. 그때 거래량도 4천 건이 넘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방 회복을 했잖아요, 또.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매매 얘기를 하셨지만 매매 시장을 보면은 매매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 얼어붙었어요, 지금. 근데 언제까지 이게 될 거냐? 전 또 시간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다시 또 저는 살아날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현재는 빌라 시장에서는 제일 많이 가는 게 데이터를 보면은 월세. 월세는 딱 보셔도 완전 엄청나죠. 오히려 왜냐면 이제 전세 그 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부담이 커지니까 또 금리가 또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데이터만 봐도 지금은 빌라는 월세야.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전세세나 이런 것들 전세 안 산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데이터 보면 다 살고 있고 특히나 월세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 근데 이제 전세는 그게 있잖아. 이게 무슨 공시가격의 126%인가? 그게 보증보험. 또 보증보험. 그러니까 이게 있다 보니까 현재 시세보다 좀 그만큼 받기가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것이 저도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또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이런 경매로 낙찰을 받아다가 그리고 대출을 좀 받고
그리고 이걸 월세로 좀 세팅을 해서 좀 수익률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춘다라면 이런 투자는 좀 어떤지 또 이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수익률이 네. 사실은 이 빌라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월세 수익률이. 아, 그래요? 네. 뭐 아파트에 비해서. 그리고 오피스텔에 비해서도 더 높은 편이에요. 아, 더 높아요? 네. 하지만 이제 상가보다는 네. 낮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피스텔을 네. 초보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가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는 월세를 받고 싶은데 네. 그러면 상가야. 근데 어려워. 네. 특히 공실에 대한 우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는 쉬워. 네. 하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애가 딱 오피스텔이거든요. 상가보다는 덜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적 쉬운데 아파트보다는 수익률이 높아.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오피스텔을 선택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그 오피스텔보다 사실 빌라가 월세 수익률은 좀 더 높거든요. 아. 왜냐면은 더 어려워요. 아, 빌라가? 왜냐면 시세 그렇죠. 파악부터 이게 오피스텔보다 더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세 어떤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경매로 또 싸게 사서 이제 월세를 놓게 되면 수익률은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수량을 일단 많이 늘려가는 데는 좀 제한이 있겠죠. 물론 공시가격 1억 이하로 늘려가는 뭐 그런 방법은 있어요. 왜냐면 결국 이제 취득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늘려가면서 이제 이걸 12.4%까지 내면서 가면은 수익률에 대한 또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지 월세 수익률만 보고서 막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세보다 그냥 조금만 싸게 내가 낙찰을 받아도 야,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네 라고 계산을 하면은 나중에 얘를 결국 매도를 해서 또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작아지면은 또 메리트가 결과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걸 제외하면은 월세 수익률면으로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단점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래도 역세권에서 그렇게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황금성이나 어떤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시세가 상승을 해요. 빌라도 상승을 하고 하지만 지금 요즘 같은 분위기는 이제 그쪽 서울 역세권도 거래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아까 데이터를 봐도 그렇지만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도 거래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거래는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임대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또 그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경매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로 싸게 사서 이것도 좋지만 지금 또 정부에서 대책들을 나온 거 보면은 뭔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쉽게 해줄게 또 지금 수익성 나오기 힘드니까 수익성도 나오게 도와줄게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막 이것저것들을 막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특히나 이제 뭐 일기 신도시나 이런 쪽으로 지금 뭐 또 선도 단지를 뭐 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경매 투자랑 결합을 해서 어떻게 또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 투자에 관심이 있고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야, 일기 신도시 괜찮겠네? 라고 분명히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경매에 대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매는 뭐니 해도 그러니까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사는 메리트예요. 그렇죠. 다른 어떤 특수한 유형의 그런 특수 물건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그 수도권 분위기가 낙찰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제가 감지가 돼요. 이게 감지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서울은 여전히 좀 시세보다 좀 싸게 뭐 최소 뭐 6천에서 2억 넘게도 막 싸게 낙찰되고 있고 근데 경기도는 약간 온도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면은 또 110 대책 이후로는 아마 일기 신도시 쪽은 낙찰가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제 경매를 보면 아까 또 이제 일기 신도시나 이런 지역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한번 들어가가지고 경기도에서 일단 고양시 좀만 한번 볼까요? 고양시 이렇게 고양시가 좀 많이 떴어요. 그래요? 대통령께서 지금 방문을 하셨죠. 근데 지금 보니까 경매 물건이 별로 없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도 같은 경우 특정 지역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큰 변동은 지금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경기도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이게 서울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경기도도 보면 이렇게 경매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매 물건이 진짜 별로 없고 특히 이제 아파트로 한정 지으면은 진짜 얼마 없네요. 이거는 뭐 매각률이 꽤 높은데요. 매각률이 그래도 11월 달에도 거의 40%니까 좀 아쉬운데 이거는 왜 이렇게 경매 물건이 작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빌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 재개발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빌라 재개발 그 관련된 빌라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딱 특정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매에 접근을 하면은 그 파이가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리고 뭐 1기 신도시라고 하면 뭐 일사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5대 신도시가 다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 낙찰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그런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 또 1기 신도시 중에 일산 말고 지금 성남 쪽을 분석을 해보니까 성남 쪽은 경매 물건이 좀 늘어나다가 줄어들다가 10월 달에 지금 확 늘었네요. 10월 달이 아니라 11월 달. 맞아요. 11월 달에 그 전까지는 뭐 한 40건, 50건 하다가 갑자기 100건 넘게 훅 늘었는데요. 근데 이건 어떤 시장의 변화라기보다 가끔씩 개별 매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막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20채를 담보로 뭐 어떤 뭐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그렇게 이제 공동 건전하고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채무 상환을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 10채든 20채는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마치게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매각 건수가 갑자기 좀 늘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부적인 지역으로 들어가서의 통계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좀 살펴봐야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히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물건이 아직은 1기 신도시 위주로는 뭐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또 찾아보면은 이 중에서도 충분히 또 옥석 가리기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이왕이면은 이제 그 해당 그 재개발 재건축 쪽이 좀 유망한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라 할지라도 이제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도 지역을 좀 고른다고 하는데 이런 선도 지역은 아직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 대장 아파트들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일단 큰 지역으로 먼저 보자면은요. 5대 신도시가 있는데 1기 신도시가 가장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데는 당연히 그냥 비싼데. 비싼데.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방보다 서울이 재건축이 빨리빨리 그것도 이제 서울 중에서도 이제 강남 상구 뭐 이런 쪽이 재건축이 막 잘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비싸서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이겠죠. 분당이고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일산 같은 경우 일산은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마 5등일 수도 있고 4등일 수도 있고 하위권이란 말이에요. 가격대는. 그런데 용적률 자체는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낮아요. 용적률 자체는 그러면 이제 용적률로만 보는 사업성은 일산이 제일 좋다. 그렇죠. 그걸로 봤을 때는 제일 그렇고. 그래서 이 재건축을 보고도 접근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보통 이제 분당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용적률이나 이제 뭐 다른 그 밖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뭐 일산도 뭐 그런 메리트가 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 사실 제가 이제 경매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리치코에서는 경매 강의 도대체 언제 하냐. 대표님이 맨날 경매 이러고 있는데 그런 문의를 저한테 좀 많이 주셨었거든요. 드디어 합니다. 드디어 해요? 합니다. 도대체 언제 하는 건가요, 이제? 이제 1월 27일부터. 1월 27일이요? 1월 27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경매 기초반을 시작을 할 거예요. 기초반이요? 1월 27일이면은 주말 토요일이네요? 매주 토요일. 매주? 그럼 몇 주짜리 하는 거예요, 이게? 5주로 편성이 돼 있어요. 5주 동안 수업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경매 기초반인 거고, 그러면 경매 기초반을 들으면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수물건 빼고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수물건 빼고는?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스스로 권리 분석까지 가능한 상태 플러스 이제 5주차 때는 또 리치고만의 또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리치고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장 흐름과 결합을 한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드디어 이제 경매에서 리치고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강의로 풀어주신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너무 기대가 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뭐 실전 연구나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기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초반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경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경매를까지 하는 건데 그럼 이거를 하려면 실전 기초반 듣고 그다음 뭐 또 실전반이 또 별도로 있는 건가요? 별도로 일단 제가 하는 건 아닌데요, 당장. 지금 다른 또 훌륭한 또 강사진 분들이 지금 딱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아까 빌라 말씀드렸잖아요. 빌라 관련된 정말로 실전 투자의 고수분이 또 계시고요. 할리오페님이라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잘 아는 또 이현정 대표님도 이 실전 파트에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반을 제 강의로서 다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리치고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맞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강의를 들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정말 무섭죠. 왜냐면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저는 경매도 그때 토지도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 그 강사분들마다의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취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김기현 대표님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정말 공감해요. 왜냐면은 다양한 어떤 강사분들의 강의와 책을 접해야지만 내 중심이 서거든요. 내 중심 없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며칠이라고 그랬죠? 1월 27일. 그러면 이제 조만간 강의 이제 또 모집도 시작을 하겠네요. 마지막 주 토요일. 이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거의 한 3월 초 정도에 끝나겠네요. 달로 따지면 3달 동안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1월 말부터 1월, 2월, 3월 초까지. 그렇게. 왜냐면 또 중간에 우리 또 고유 명절에 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한 주 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초까지 강의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반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실전 연구반 나는 우리 김태훈 우리 강사님 우리 경매천재랑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또 니즈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를 잘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에서는 뭐 이제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 배우고 권리 분석 배우고 일단 뭐 등기부는 뭐냐부터 기본 용어부터 시작해서 그러겠구나. 아예 이제 이 완전 불인지 분들은 그런 것조차 모르시니까 경매를 잘 모르신다고 했지만 이미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머릿속에 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용어조차도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막 그 용어도 법률 용어예요. 보통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그냥. 근데 이제 또 제 자랑을 하자면 또 제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잘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의 어떤 그런 그렇게 녹여서 최대한 쉽게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등기부,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보는 방법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쭉 경매 진행되는 절차부터 하여튼 지루함 없이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이제 무기가 생겼어.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쏴야지 가장 효율성이 좋을지 이제 그러한 투자 시야에 대한 것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그러니까 아무튼 5주만 딱 듣고 나면 이제 경매 기초는 이제 끝나는 거네요. 맞아요. 저도 경매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한다고 그게 완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절대로.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것만 딱 배우면 돼요. 맞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또 막상 생각이 나는 게 세상은 파레토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은 저는 예전에 이 부동산 가입해서 3년 4년 동안 미친 듯이 다녔잖아요. 근데 저같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뭐 좀 찔끔 하다 말고. 맞아요. 뭐 하다 말고. 그냥 투자를 하려고 공부를 하는데 맨날 공부만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의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공부만 해 왔잖아 우리는. 네. 오랜 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경매도 계속 공부만.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것도 있고 네. 또 현실에서 배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4년하고 25년하고 26년은 정말 경매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기회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만약에 이 기초반을 듣는다면 저는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24년에는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한 채는 내가 무조건 낙찰 받는다. 미리 그쵸? 얘기를 맞춘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강의 때 얘기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라도 좀 하셔라.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좋은 공부는 경험이다. 맞아요. 경매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어? 경매를 그렇죠. 잘하고 싶어? 맞아요. 일단 낙찰을 받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낙찰을 받으라고 해서 아무거나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그렇죠. 투자는요. 뭐 하나 잘못 투자하면은 이거는 상속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에서 해결이 안 팔려. 내 생에서 해결이 안.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멘토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괜찮은 물건을 빨리 모든 낙찰을 받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돈이 좀 들어가 봐야 그냥 예를 들어 주식으로 좀 비유를 해보면 내가 주식 공부 강의 열심히 해요. 자, 이론 공부 열심히 해. 이거 한다고 다 필요 없죠. 필요 없잖아요. 막상 내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더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경매 공부를 이제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공부가 그냥 보는 족족 다 들어와요, 눈에. 야, 눈에 불을 킬 수밖에 없겠네. 그냥 불이 들어와. 네. 네. 그래서 이 수업도 정말 뭐 경매 시대가 온다니까 그냥 뭐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보다는 진짜 김기현 대표 말대로 경매로 지금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고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이 기회를 내 걸로 한번 만들자. 그래서 내가 최소한 24년에 내가 한 채는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인 이론 강의와 좋은 멘토 선생님을 만난다. 이런 느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네요. 너무 멋지신데요, 말씀이? 그런가요? 네. 저보다 더 말씀하셔서 좀 저보다 더 홍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 강의인데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깜짝 벌써 놀랐습니다. 제가 방송 생활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저라도 지금 저도 막 신청할 뻔했어요. 신청할 뻔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태훈 우리 새벽하늘 경매 천재님 또 강의 하실 때 1월 27일 첫 수업인데요. 이날 저도 어떡하지? 제가 원래 이날 가서 제가 응원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날 수업 혹시 몇 시죠? 수업이 시간대가 아마 한 오후 2시?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때 또 제가 하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근데 꼭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제가 두 번째는 아니면 또 마지막에 또 리치고도 하시니까 마지막 수업이건 제가 또 함께 해서 같이 응원도 좀 하고 오시면 더 텐션 올라갈 것 같아요. 막 강의하면. 그럼요. 또 너무 반가우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남경엽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리치유 에듀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정말 좋은 강의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 선수 중에 대표 선수.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서 깜짝 놀랄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켜드릴 지금 준비 지금 잘 하고 계시죠? 네, 지금 너무 과하지 않을까 정도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아마 지금 우리 새벽하늘 김태훈님이 올해는 하와이 못 가시겠다. 올해는 하와이 대신 이제 뉴욕을 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가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기는 조금 더 뒤로 좀 늦춰질 거고요. 왜냐면 지금 이 강의 준비 때문에 제가 올해 또 하와이를 거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거 끝나고 저는 뉴욕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하늘 김태훈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또 하와이도 한 2달 가 계시고 매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경매 실력으로 검증이 끝났다. 그 책에서 뭐 몇 천만 원으로 뭐죠? 3천만 원으로
네, 부끄럽지만 네. 뭐 3천만 원으로 네. 뭐 80억이다. 와. 뭐 이런 네.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소문이 네. 있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멘토분이시고 또 현실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래서 경매로 정말 인생을 바꿔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우리 김태훈 경매 천재님과 함께 꾸준하게 같이 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도 하와이나 뉴욕에 가 계시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 저희 김태훈 대표님과 그리고 또 리치 에디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많다.